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논술구술 아카데미의 강사 황진혁입니다. 오늘은 2015학년도 한양대학교 1차 모의논술고사의 경향 분석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5일 토요일에 한양대학교가 온라인으로 1차 논술 모의고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논술 모의고사에서 그동안의 한양대의 경향이 바뀌었으며 또한 이 논술 모의고사가 2015학년도 실제 논술고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 로고스 논술구술 아카데미에서는 경향 분석과 인문계열 그리고 상경계열 논술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바뀐 한양대학교의 논술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대입 수시에서 지원 기회가 6번으로 줄어든 이후에 많은 학교의 원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원서를 낼지를 신경을 써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교에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기껏 원서 접수를 하고 논술고사를 쳤는데도 이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제 우선 선발 기준에 미달해서 이제 높은 경쟁률에서 우리가 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합격이 좌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양대학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논술을 전형으로 입학 가능한 명문대 중에서 유일하게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양대 자체가 모의논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상당수의 학교들이 이제 모의논술고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단 한 번 시행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표본화해서 실제 논술고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한양대학교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학교를 빌려서 실제 서면으로 논술고사를 시행하기보다는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선택을 해서 무려 3회 의 모의 논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논술고사 준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덜고 그 다음에 어떤 지원할 때 있어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의 논술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올해 바뀐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시간 조정입니다. 시간 조정. 보통 이제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량이 있다고, 어느 정도 이제 글의 분량에 관계없이 보통 9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시간을 줬는데요. 이제 작년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100분으로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환경을 만들었는데 한양대학교는 올해 이제 시간을 75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75분이라는 시간 대단히 짧은 시간이죠. 거의 수능 외국어 영역 그러니까 영어 영역을 우리가 풀 때 어떤 그 긴장감을 가지는 그러한 수준으로 줄어든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 발맞춰서 문항과 분량이 조절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문항 분량 조절 같은 경우에 인문은 두 문항 1,400자에서 자,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모의논술에서는 한 문항 1,000자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절대 분량이 1,000자라고 하면 줄어들기는 하지만 75분 안에 써내기는 1,000자 분량의 논술을 실시한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문계 경향 분석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경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인문 논술 한 문항이 6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 6문항이 출제되던 수리 문항이 이번 모의논술에서는 4문항으로 줄어들고 또한 난이도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번 한양대 모의논술고사의 전반적인 경향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인문계와 상경계열 각각의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자분량의 문항 단일화가 이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자분량을 7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써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글의 완성도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항 단일화. 천자 분량입니다. 자, 이렇게 천자로 단일화되는 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정되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항이 한 문단으로 줄어들면서 중요해지는 부분이 이제 답안의 완성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의 완성도. 사실 한양대가 2014년도 이제 수시모집 논술 결과를 발표를 하고 출제 의도를 발표하고 우수 답안, 모범 답안까지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3세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를 보면은 사실 글이 어떤 전체적인 완결성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쓰기만 하면은 우수 답안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 또한 출제 의도에서 평가 기준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의 그 형태를 갖추었는지는 평가하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자분량의 단일 논제에서는 우리가 구성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제 구성상으로 완전한 완결된 글을 쓰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또한 이 문항 자체의 내부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실제 이번에 인문에서 출제된 문항의 논제를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비판한 후 가와 나의 관점을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라는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바로 세 가지로 되어 있는 3단계 요구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요구사항이 첫 번째 요약,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비판한 후,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관점을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라는 자신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제 세 가지로 단일 논제에서 3단계의 요구사항을 지니는 논제는 고려대학교 유형이 이 유형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고려대학교 유형의 경우 최근에 900자 논술에서 보통 두 제시문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상황이라든지에 대한 이 해결 방안, 극복 방안 같은 거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요약 혹은 고려대 유형으로 생각을 하면은 비교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과 이해력, 그 다음에 이 비판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타당한 것을 판정하는 것은 논리력,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신의 견해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은 말 그대로 이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한양대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한양대 자체의 유형에 대비해야 된다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고려대학교 유형을 준비하면서도 같이 동시에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유형이 문항 구성 자체는 작년과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2014학년도에 실제 인문계에서 기출된 문제들을 읽어보면은요. 자, 일단 이 요약 대신에 비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비교 대신에 참고하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작년도 한양대 모의논술 이제 오전 문항에서는요. 가의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 상황, 그다음에 제시문 나에 있는 문제 상황을 이제 각각 설명을 하라. 이런 것들은 참고, 그다음에 비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중간에 어떤 비판에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황에 적용 혹은 다른 자료를 적용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전 문항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부모가 듣기 싫어하는 말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문항에서는 이 정보와 지식의 개념 차이,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이러한 속담에 대해 가지고 재구성해보라는 그런 한 적용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신의 견해는 아까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방안, 극복 방안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한양대 이제 모의 논술에서 실제 논술까지를 살펴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세대학교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가 항상 나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작년에 모의 논술에서 실제 수시 논술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았을 때 이러한 3단계의 내부 요구 사항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묻는 내용은 요약이라든지 비교라든지 아니면 비판적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의 본연의 목적은 이 앞부분에서는 이해력을 묻고,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서는 어떤 논리력의 적용,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더 어떤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문 계열의 특성 분석, 간략한 특성 분석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경 계열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계열 마찬가지로 분량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적 특성들도 살짝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분량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분량 조정. 먼저 이제 1번에 해당하는 인문 논술의 분량이 6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5문항에서 6문항 정도 출제되던 수리 문항이 4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러한 변화의 경향성 역시 첫 번째로는 이제 75분이라는 시간 조정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난이도 조정의 측면도 살짝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상경 계열의 수리 논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떤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에서 이제 필요한 그러한 이제 수리적인 내용을 많이 묻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사실 실제 2014년도 기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2014년도 모의 논술의 상경 계열 수리 논제는 이 확률과 통계 개념을 기본으로 이제 적분 영역까지 들어가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출제 의도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제 체감하는 그러한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양대가 이렇게 모의 논술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부각하는 것이 어떤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면은 이 시간 조정과 더불어 이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한양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좀 부담감을 덜어주고, 그리하여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지원자, 우수한 지원자들을 이제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좀 더 경제 교과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의 실제와 더 많은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지난 기출 논제, 이제 작년 상경 계열 기출 논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첫 번째 인문 문제에서
이제 홉스와 흉의 입장을 바탕으로 각각 추론하여 이제 이기성과 협력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수리 논제에서는요,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확률 개념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의 논술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은, 인문 논술에서 기업에 대한 정의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과 관련된 이 교과서의 내용,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제의 요구가 자, 제시된 기업의 사전적 정의가 놓치고 있는 기업의 주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놓치고 있는 기업의 주요 특징.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기업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그대로 묻는다면은 이것은 이제 교과에 집중된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기업의 주요 특징을 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제시된 어떤 외부 효과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제시문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적인 어떤 기업가 윤리, 어떤 기업의 목적과 관련된 그런 내용과 결부시켜서 서술하는 것을 봤을 때 교과서에 있는 개념은 활용합니다.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경계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교과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로 이 인문문논술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학생 자체가 지원하는 수험생이 경영학 혹은 경제학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로 깊이 사고를 해보았느냐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 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문 논제였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이도 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제 일반적인 수리적 문제 해결이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이 수리 논제 난이도 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조정과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번 모의논술에서 출제된 논제는 어떤 확률 개념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개념과 연관시켜 가지고 이 집합 개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고등학교 수학 과정 맨 첫 단원에 나오는 단원으로서 이 작년 실제 기출 혹은 작년도 모의 논제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쉬운 난이도로 나오고 있으며 세부 문항도 이제 5, 6문항에서 4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수리 논술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면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준비하면서 한양대 상경은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쉽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경영경제학의 문제 해결에 제일 많이 쓰이는 확률과 통계 영역을 조금 더 쉬운 내용을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여기서 보면은 집합이라는 일반적인 쉽게 말해서 그냥 고등학교 수준의 수리적인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논제가 난이도가 조정은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이 상경 계열의 목적이라는 경영 경제와의 접점은 더 높여가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수리 논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경영 경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확률 단원이나 그 다음에 통계 단원에 대한 준비는 그래도 게을리 하면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양대학교 이번 모의논술 인문과 상경 계열의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총평을 내리자면은 역시나 한양대학교 이번 논술이 어떤 많은 수험생을 지원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이제 학생들을 많이 뽑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논술 시험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1회지만 나중에 이제 2회, 3회 계속 더 모의 논술을 시행함으로써 학교 측에서도 어떤 시험의 어떤 난이도와 그 다음에 어떤 경향성 조정 등을 또 재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혹은 그 이하 대학을 준비하더라도 이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가장 큰 매력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논술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한양대 경향 분석을 마쳤고요. 저희 로고스 논술 구술 아카데미에서는 이러한 한양대 입시 경향 변화에 발맞춘 한양대학교 수시 논술 정밀 분석 및 대비 전략 설명회를 이제 개최합니다. 3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로고스 논술 구술 아카데미 본원에서 진행을 하며 전화 문의는 02-552-3113 그리고 홈페이지는 www.logos-nonsul.com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번 한양대 1차 모의논술고사 경향 분석을 맡았던 황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